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토마사입니다. 이제 학생이 이제 영상 듣고 정리하는 거 다시 읽어보면, 조선시대 이제 경제사회죠. 이제 토지제도, 세금을 걷는 수취제도, 수입, 취득, 농업, 수공업, 상업, 경제가 관련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신분제도, 신분에 따라서 경제활동이나 여러 가지들. 토지제도를 보면, 이제 수조권이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받는 방법이죠. 수조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과전법이었습니다. 과전법. 그럼 경기지역이고, 과신데 드물게 죽으면 반납을 했어요. 근데 수신전이나 휴양전, 가난한 아이들 아니면 공신들, 예외적으로 반납을 안 했다는 거죠. 죽은 사람 관리들의 자식들, 아니면 부인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직전법은 직접 현직 관리만 줬죠. 그러면 여기는 전현직 관리한테 줬다는 거죠. 그러면 현직 관리 아니더라도 죽으면 반납하니까 관리를 물러났더라도 나중에서도 사용을 하다가 죽으면 반납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관급제, 봉급을 관에서 다 받아서 봉급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전법이나 과전법은 뭐냐? 자기들이 어떤 땅을 주면 이 땅에서 세금을 자기가 받아요. 양반들이. 근데 이것은 관에서 다 받아서 관에서 봉급처럼 줘요. 농민들한테 양반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과전법과 직전법은 양반이 직접 받았는데 농민들한테 관청에서 내면 관에서 봉급처럼 줍니다. 16세기 수조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지주 전호제 발달하고 수조권이 아니라 어쨌든 지주가 자기가 전체적으로 자기 땅에서 자기가 갖게 되는 것이죠. 지주 전호제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지주는 이제 소작농들한테 소작을 맡겨요. 이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마름이죠. 보험법에 나온 사람. 어쨌든 이 마름이 있고 소작농들을 관리하는데, 아니면 양반 지주의 집사들, 양반의 집사들이 관리를 하는데, 타조법은 타격해서 나온 거에 비율로 해요. 근데 비율이 짜요. 근데 도조법은 농사 짓기 전에 양을 정해서 줘요. 얼마큼. 도조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는 걸 도지 준다고 하고, 도지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도지에 따라서 쌀 한 가마니, 그러면 그 한 가마니를 가지고 소작농이 농사를 져서 자기가 다 갖고 그것만 주면 돼요. 그 양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소작농 지위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조선의 수취제도, 지주전호제 한번 보고 갈까요? 지주전호제. 모르니까 지주전호제 까먹었으니까. 조선시대 토지 소유진 지주와 이를 소작하는 전호가 연결되어 소작하는 전호, 토지 소유 형태. 자, 국가 소유는 공전, 개인 소유는 민전이라고 했죠. 공방전 같은 왕실 소유도 있고, 그래서 전자는 직접 농업을 하죠. 민전은 자신의 토지만 소유하고, 전자는 자작농, 후자는 지주로서 자신의 토지를 소작인에 내주죠. 이렇게 하는데 토지 소유진 지주와 이를 임대받아 경작하는 전호도 소작농하고 똑같네요. 토지 형식의 토지 소유 형태, 지주 전호제라고 한다. 토지 소유권이 강화함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와 지주와 전호의 객체로 변화했다. 일반적으로 양반 관료대층이 지주죠. 그 다음에 노비를 통해 경작을 하죠. 노비들이 경작을 하고 소작을 주는데, 소작을 줄 경우에는 수확량이 절반을 받아가는 병작반수제, 반절. 그러니까 경비를 대고 볼 때 지주에는 유리하죠. 경비만 대면 되니까. 18세기 이양법, 모내기, 시비법, 비료 주는 거, 벼품봉 개발로 발전은 해요. 그래서 점점 도망노비도 증가하고 신분제 완전하니까 전호계층이 형성되어 소작을 짓는 전문 계층. 그래서 부민으로 등장해. 그래서 어쨌든 상인들이 지주로 성장을 해서 일반 농민이나 상민들이 그래서 부민이 등장하고 농사 토지를 소유 못하면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주 전호제. 자,
자, 그럼 지주전의 소작농하고 똑같네요. 자, 수도권. 자, 조선시대 수치에도 전기, 조세는 세금, 토지, 땅, 공납, 토산물, 집, 호에 따라서 토산물, 특산물 내는 거죠. 역, 일, 힘력, 자, 일하는 거, 요역, 그냥 일하는 거, 군대 가는 거, 요역과 군역. 16세에서 60세를 정남이라고 했죠. 정남. 그 다음에 수확량의 토지는 10분의 1을 냈습니다. 10분의 1 세금으로. 뭐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전분 6등법, 영분 9등법. 이 전분은 땅에 따라서, 땅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연분은 그 연도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그 연도의 상황에 따라서 그 연도의 9등법. 그래서 1결에 300두죠. 그럼 1결이 결이 단입니다. 뭐 한 3,000평 되나? 그럼 300두. 12가 한 마리니까 10두가 한 말, 100두면 한 가마니, 세 가마니, 300평에 한 세 가마니. 자,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하하는 4두, 4두, 상상은 20두의 차이 안에서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자, 방납. 어쨌든 세금을 이렇게 걷고 또 방납의 폐단, 대동법으로 이 토산물을 내니까 이게 또 내라 그러고 썩으면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같은 대동법으로 크게 갖게 1결당 12두만 내라. 방납인 양반지주가 반대했죠. 땅으로. 왜 우리가 이 쌀로 다 내야 되냐. 그러다 경기만 시범 실시하다 전국으로 늘어났는데, 공인 상품화폐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 쌀로 특산물을 사왔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공인이 발전한 거고, 이게 조세도 영정법으로 되면 1결당 4두에서 6두로 고정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 군대가 대신 보내고 대신 세운다 이런 뜻이고, 반군 수포제 군포를 받고 군대에서 빼준다는 거죠. 놓아준다 군대에서. 근데 균역법으로 1년에 한 필 아니면 결작으로 1결에 2두 정도 쌀을 내게 했던 선무군방포. 그러니까 군대 안 가는 애들, 이렇게 군포 내는 애들, 어염세, 어세,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런 것들을 내서 균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이렇게 조선농업 농사직설, 세종 때 모내기법, 이양법 실시하고, 시비법, 비료 주는 법, 휴갱지, 비료를 주니까 땅의 지력이 높아져서 이제 쉬는 땅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모나비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럼 물이, 수리수설이 갖춰지는 거죠. 저수지를 확충하고, 1년에 2번 있는 이모작도, 쌀하고 보리하고 이렇게 했겠죠. 벼를 2번 하는 건 아니고, 노동력은 줄어들고 저수지를 하면 이렇게 줄 맞춰서 하니까 김매기도 쉽고 그죠? 노동력 줄어들고 생산력은 올라가죠. 그래서 넓게 광작이 가능해지니까 부자 농자가 생기고, 부자는 부자 농사, 부자 농부, 그 다음에 이 땅이 없으면 임금 노동자로 전락을 하죠. 상품 작물 재배가 늘어나서 시장에서 팔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수공업은 처음에는 관청에서 운영하는 관영수공을 했더니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풀어주고 민영에서 하고 일정 부분만 관청에 납품해라 이렇게 했더니, 상인들이 야 먼저 선불 줄게, 선불로 다 줄 테니까 네가 만들은 다음에 나한테 공급해줘. 그럼 내가 팔게. 그러면 만들어서 장사도 하고, 이 만든 일부는 관청에다 납품하고, 그렇게 했죠. 상업. 시전이, 이게 대문, 사대문에 이렇게 유기전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유기전이 있고, 나머지 시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조그만한 시전들은 다 금난정권. 난전 금하는 권린.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난전은 난장판, 그냥 조만하게 판 열고 하는 거 하지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조만한 애들이 하는 걸 다 없애지니까 이 아주 작은 상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차리고 하죠. 얘네들이 크니까 큰 거만 하고 짜잘한 거 그냥 두죠. 그래서 시내 통공이니까 이게 정책으로 풀어줬죠. 자유롭게. 그러니까 전국의 시장, 장시가 활발해지고, 또 이 조만한 애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부상으로 등짐 메고 가서 팔죠. 무역도 조금 늘어나고, 상평통보 이렇게 해서 돈에서 이렇게 하늘이고 이게 땅인데 상평
통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글자를. 그래서 동전이죠. 그래서 돈을 찍어냈는데 이 돈을 계속 보관만 하죠, 집에. 그래서 황폐화 돼서 마릅니다, 돈이. 돈을.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돌죠. 민영 광산도 운영을 했는데, 덕대라고 그러죠. 덕대. 이게 뭐더라, 이름만,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덕대. 광산을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돈 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일 수 있죠. 신분제도 전기에는 양천제였죠. 양인과 천인. 그 두 개, 천민. 이렇게 다 양인이었는데, 이렇게 나누죠. 양반은 문방과 무반. 문장을 하는 문방과 무반. 무장을 하는 장군. 문방과 무반. 3대 이상 교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인은 중간관리자, 기술, 행정, 이방 뭐 이런 사람이죠. 설은 이제 첩의 자식. 문과는 응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잡과는 또 응시를 하고 그랬었죠. 상인, 농민, 이게 사죠, 이게 농, 공, 상, 이렇게. 신량 역천 해가지고 천인인데, 돈 내고 해서 신분을 얻기도 하고 그랬죠. 천민은 노비고, 향소 부곡에서 많이 살았고. 전기. 후기에는 양반 숫자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냐면, 납속체, 공명첩에서 돈 내고 임명장 받아요. 향반, 고향 양반들, 더 몰락하면 잠반, 쇠산할자니까 잠반들. 그 다음에 이제 족보를 위조해갖고 난 누구 자신이다 이렇게 몰래 해갖고 양반 숫자를 늘리는 거죠. 돈 주면 족보에 올려주기도 하고. 중인은 이제 기술직으로 대규모 상소운동도 하고 소총운동도, 요청. 서울, 정조 때 규장국 검시각으로 쓰였죠. 검서관, 대규모 상소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들, 어차피 자식들, 양반의 씨앗이니까 한번 써보고 그랬는데, 이제 농민은 납속체구라 공명첩으로, 공명첩은 이렇게 첩을 보여주면, 여기 직위가 있고, 누구누구 직위, 무슨 직위, 팔만한 직위 있고, 여기 이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첩입니다. 여기다 자기 이름 쓰면 자기 벼슬 한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양반이 되죠. 돈을 내고 하기도 하고. 영조 때는 노비가 종무법. 엄마 있을 때 엄마가 종이면 자식도 종. 순조 때는 공노비를 해방하고 세금을 하고 평민을 만든 거죠. 도망가기도 하고. 노비, 자식도 노비죠. 엄마가 평민, 노비, 평민. 아빠, 엄마. 노비 종목법, 자식, 노비에서 평민이 되기도 하고, 전기에는, 그죠? 노비가, 아빠는 노비, 엄마는 평민. 엄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입니다. 노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돈을 내거나 뭐 해야 평민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국사 정리하는 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조선의 경제와 사회. 수고하셨습니다.